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 걸까요? 요즘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야 할 돈들이 빠져나와서 아예 주식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이제 없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아직도 숨어있는 알짜배기 물건들을 꼽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주간 예보,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상한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S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함께할게요. 만나뵈러 가겠습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오늘 02-2077-6356번 전화를 열어놓을게요. 또 하나의 번호 02-545-7988번 문자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것 있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앞으로의 전략까지 꼼꼼히 한번 챙겨봐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연락 주셔야 되고요. 일단은 본부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한번 날씨 한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본부장님, 지난 한 주는 부동산 시장 날씨가 어땠습니까?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 비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예, 어떤 비가 이유에서일까요?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이 다주택자들을 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각종 규제에도 현재 다주택자들은 조금 버티기, 한마디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8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요, 이 다주택자들한테 주택을 팔던지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던지 이 선택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이후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은 양도세율을 최고는 60%까지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주택자들은요, 약간 움직임이 없습니다. 일단 이 다주택자의 경우에 크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매매가 있겠고요, 또 증여,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그리고 마지막이 버티기인데요. 현재 그 분위기로 봤을 때는 매도세보다는 오히려 버티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주거복지 로드맵이 조금 더 빨리 발표가 될 예정이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11월 달에 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아무래도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금이라든지 또 건강보험료 이런 인센티브를 조금 더 높이는 그런 방안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에 움직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현재 그 다주택자들이요, 임대를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게 약 500만 가구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는 약 15%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월에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 거기에 모든 신경이 쏠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는 좀 움직임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10월이 이사철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홀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월세 거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월의 전월세 거래량이 약 12,000건 정도인데요. 서울시에서 조사를 한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좀 증가를 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전세 시장이 안정돼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대체적으로 홀수해에는 짝수해보다 전세값이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그 효과마저 조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은요, 이 매매를 하려던 그런 수요자들도 전세 시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전세 시장 분위기는 한 번 더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세 시장이 안정되다 보니까 이 전세가율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높은 전세가율 때문에 이 깡통 전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전세가는 높은데 만약에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 이 세입자로서는 그 돈을 돌려 못 받는 그런 깡통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전세가율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그거에 대한 좀 걱정을 떨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경기도라든지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평균 수치를 조금 깎아내린 건데요. 아직도 서울의 중심권 그리고 또 역 주변으로는요, 전세가율이 90%에 육박하는 이런 소형 아파트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내년 초부터는요, 각종 부동산 규제가 적용이 될 거고요. 또 금리 인상까지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하는 입장이 하면은요, 더더욱 이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는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난주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본부장님. 네. 지난주 지금 비 말씀 주셨고 네. 전주도
비였던 것 같고 그 전주는 흐림 뭐 이랬어요. 날씨가 네. 계속 안 좋았어요. 이번 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제가 지난주 하면서도 이번 주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그 분양시장이라는 특화된 경우에 하나인 거고요. 네. 이번 주도 저는 맑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이 파리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2달 만에 드디어 이 서울 25개 구의 집값이 모두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합이라든지 뭐 상승폭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는데 10월에는 한 0.24%로 다시 확대가 됐다는 거죠. 물론 이 재건축 이슈가 많은 송파구가 0.8% 급상승하면서 이 시세를 이끌었고요. 또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이 강북의 뭐 광진구라든지 성북구 이런 곳에 좀 가격들이 오른 데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그런 구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투기 지역에 속하는 뭐 노원, 성동, 양천, 서초, 뭐 강남, 강동 이런 데는요 아직 그 파리 대책 전에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서히 회복을 하리라 예상이 되고요. 또 이 집값 상승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 역시 지하철역을 들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 강남권의 뭐 개포라든지 세곡동에 서로 지하철 노선 내 역을 우리 집 앞으로 놔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위례 신사선, 위례 가천선 이런 걸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선안이 많아지니까 국토부는 조금 반려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동네 부동산 가격을 가장 끌어올리는데 가장 확실한 건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거. 더군다나 그동안 지하철에 수혜가 없었던 지역이라면 더더욱 이 지하철역에 대한 수요는 커질 거라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곧 시행을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뭐 서울, 강남권이 포함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서울은 당장 지정될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이고요. 좀 유력한 게 분당이라든지 대구, 수성구 쪽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은요, 이 분양가가 한 10에서 15% 인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뭐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단 낮아진 분양가로 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기 수요들이 또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상한제가 적용이 됨과 동시에 좀 이 같은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함께 내놓아야지만 이런 청약 시장에 지금 막 불붙고 있는데 그걸 좀 잠재울 수 있는 카드가 정부에서는 필요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런 카드들이 공개가 한두 씩 된다면 저희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분석들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궁금증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 상담 진행할 거고요. 네, 무료 세미나 저희 예정돼 있어요. 어디로 오시면 되는지 일정부터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현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시장 빠르게 읽고 대처하는 법 전해드릴게요.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02-2077-6356번으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지금부터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요, 02-2077-6356번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실까요? 예, 잠실에 그 신천동에 있는, 네.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파크리오 33평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여기가 호재가 많아서 일단 사뒀다가 향후에 실거주까지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예. 요즘에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죠. 지금 사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맞아요.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앞으로 올라갈 룸이 크다면 지금이라도 접근하시려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신천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천에 잠실 파크리오 보고 계신 거고요. 네네.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가격이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매수에 대해서 좀 겁이 나시는 거고 네. 나중에 실거주할 생각도 있는 거고요. 당장은 아니고 한 2년 이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일단 이 아파트는 제가 실거주는 뭐 100% 찬성을 드리고요. 네. 뭐 당장 사신다고 하시더라도 물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뭐 가격이 내릴 것 같지가 않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하셔도 좋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파크리오가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대수가 거의 뭐 한 6,800세대가 넘으니까 세대수 굉장히 많은 아파트고 네. 또 워낙 입지가 좋잖아요. 뭐 잠실역 바로 인근에 있고 옆으로는 한강 또 옆으로는 올림픽공원. 그러니까 뭐 생활 여건이라든지 생활 인프라 또 자연 환경
이런 게 어떻게 삼박자가 잘 갖춰진 그런 아파트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파크리오도 어느새 이제 10년 차에 조금 접어들고 있어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잠실을 좀 크게 보시면, 물론 지금 이제 잠실의 시세를 주도하는 건 이쪽에 그 1단지, 2단지, 3단지였던 엘스 리센츠 트리움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앞자만 따서 엘리트라고도 부르는데, 이 엘스랑 리센츠가 평당 3천만 원 넘을 때도 가격이 너무 올랐다, 비싼 거 아니냐, 뭐 지금 사도 되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느새 평당 4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잠실역 주변, 왜냐하면 이제 롯데월드가 들어오고 이제 강남과 또 국제교류복합지구라는 또 대규모 또 정비 사업도 마련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아파트 시세가 뭐 쉽게 뭐 내려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주변에 좋아지는 게 있죠. 바로 앞에 이제 미성크로바가 재건축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제 롯데에서 이제 들어가기로 돼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공 5단지마저 50짜리 3개를 넣으면서 이제 재건축이 확정이 됐거든요. 네. 그럼 어쨌든 이 주변은 당분간 뭐가 발생을 하겠죠? 이주 수요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재건축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멀리 갈까요? 아니죠. 뭐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주변에서 찾을 만한 게 뭐 장미나 진주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재건축을 좀 있으면 추진할 단계다 보니까 남아있는 아파트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파크리오 아파트가 뭐 지금 많이 올랐지만 이게 지금부터라도 가격은 어느 정도 오르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셔서 매수하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입지적인 아주 좋은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 뭐 롯데월드라든지 그런 건 업무 단지도 품에 안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잠실 전반적으로 재건축이 되면서 주거모단 재건축되고 미성크로바, 뭐 앞으로 진주, 장미 계속 재건축이 되면서 분명히 분양가가 상승을 할 거란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 잠실 같은 경우는 내 옆에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내 파크리오의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 잠실 주공 5단지가 끌어올리는 가격을 어느 정도 뭐 LC 리텐츠도 따라 올라가면서 파크리오도 충분히 따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는 거 물론 좋고요. 지금 물론 비쌉니다. 이미 평당 3천만 원씩 넘어섰고요. 지금 34평 보신다고 하셨는데 최근 가격은 알아보셨나요? 네네. 얼마 정도 하던가요? 12억 정도. 그렇죠. 좀 더 넘기도 했어요. 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막 10억 후반, 11억 초반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뭐 1년 새에 뭐 그 정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아파트들은 또 쉽게 막 훅 떨어질 일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요. 아무래도 이 다주택자들의 규제가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올 겨울부터 해서 내년 봄 그 3월 전까지를 매수 타이밍으로 보면은요. 아마 좀 좋은 그런 입지의 아파트를 매수하셔서 뭐 투자도 하시고 실거주도 나중에 하신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부하고 정책하고는 뭔 연관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뭐 정부가 남아있는 카드는 제가 볼 때는 보유세 인상인데 네. 우리 시청자님이 다주택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 뭐 요거를 뭐 구입하셔서 거주는 더 좋고요. 투자 목적으로도 아직까지 충분한 그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천동 파크리오 많은 분들이 또 문의 주셨던 곳이죠. 예, 한번 다녀왔고요. 다음 분 또 연결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이 궁금하실까요? 사당동에 있는 극동 아파트 예. 25평형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요. 예, 보유하고 계신 거고. 예, 그 전세 지금 주고 있고요. 예, 예.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매도 전략이나 이제 네. 매도 시점 이런 네. 거 좀 궁금해서요.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 혹은 또 전망이 좋다면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시청자님? 예, 예. 상황을 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당에 있는 극동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홍무생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 극동 아파트는 전세 놓고 계시고요. 예, 예. 그럼 거주는 어디 하고 계세요? 거주는 그 방배 3호 아파트요. 방배 쪽에 계시고요. 뭐 예.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계신 거네요. 예, 예. 이 극동 아파트가 현충원 바로 밑에 있는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 맞죠? 현충원 바로 밑에, 그러니까 그 남성시장. 네네네. 예, 예. 네네. 극동 아파트 이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15년에 매수했어요.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예. 네,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벌써 이렇게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전세는 얼마에 주고 계세요? 지금 3억 7천이요. 매수 얼마에 하셨죠? 아, 매수를 3억 7천, 3억 6천인가? 그 정도에 했던 것 같습니다. 3억 7천, 그 정도.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수 가격만큼 지금 전세를 놓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당동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제가 이제 지도를 통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충원이 있고 이 밑으로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 뭐 새로 입주한 아파트도 많이 섞여 있잖아요. 네. 예, 극동 아파트 경우 최근에 매가는 알아보셨어요? 최근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5억 그렇죠. 한 5억 중반 정도 할 거예요. 예, 예. 그럼 벌써 이제 시세 차이가 많이 보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인이 살고 계시는 방배동 쪽에 아무래도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면 방배동에서 이제 그 재개발 때문에 이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가기 쉬운 곳이 어떻게 보면 이 사당동 쪽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도 앞으로 계속 오를 거고 제가 볼 땐 매가도 뭐 쉽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어쨌든 이 뭐 그 장제 터널이 뚫리면은 그동안은 이 강남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좀 돌아가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이게 네. 2019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효과까지 받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물론 아직 뭐 강남이나 방배, 서초 이쪽에 비하면은 가격은 뭐 크게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네. 이 주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갖고 계셔도 충분한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방배 쪽에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대부분 다 조금 저렴한, 그러니까 방배 쪽에 사시는 분들이 잠깐 이주할 건데 고가의 아파트로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저렴한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예. 이 사당동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런 효과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장제 터널이 뚫리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은 이 강남의 이 고가의 아파트들에 못 사는 분들이 아무래도 강남과의 접근이 좋은 곳으로 많은 이동을 충분히 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사당동 쪽, 뭐 이 7호선 따라서 숭실대 입구 쪽, 흑석동 쪽으로 좀 어느 정도 주거 수요가 지금 선호도가 이동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현충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막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긴 좀 어려운 동네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주택 개발이 조금씩 되면서 새 아파트들도 하나씩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은 네. 주변이 다 같이 좋아질 거고 그런 개발 호재, 뭐 재개발에 대한 이주 수요 이런 걸 받는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더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매도를 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매도도 찬성 의견을 드리는 게 어쨌든 시세 차익을 많이 보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다주택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내년 4월이 지나면은 그 양도세를 내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보다 네, 좀 더 많은 세율을 그렇죠.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매도하시기 좋은 타이밍 올 겨울 내년 초 이렇게 매도하신다고 하시면 투자에 성공하신 거고요. 아마 네. 보유하시고 전세를 한 번 더 돌리신다고 하더라도 가격 하락 여건은 없이 제가 볼 때 한 2, 3년은 조금 더 오를 영향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은 양도세를 좀 많이 내시느냐, 양도세를 피하느냐 그런 결정을 하셔가지고 매도는 네. 뭐 지금부터 하셔도 괜찮고요. 좀 더 보유하셔도 네. 좋고 두 가지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떤 예, 쪽이 예. 이익이 더 클지를 한번 계산을 잘 해봐야 될 것 예, 같네요. 그러니까 양도세 부분을 충분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결정 내리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분도 만나러 갑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느 곳 저희 한번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저는 은평구 녹분동 예. 재개발 1-2지구 조합하고 있는데요. 예, 예. 현재 거기 삼성 레미안 베라힐즈 34평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 네. 예, 근데 앞으로 그 전망이 어떤지 좀.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녹번 1-2고요? 1-2고요? 예, 한번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좋은 거 갖고 계신데 뭐 고민을 하세요. 아, 워낙 오래 가지고 있어서. 오래 갖고 계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를 분양 받으시는 거예요. 어우, 잘 되셨어요. 네. 혹시 거주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 아직 거주보다는. 네. 그동안 제가 그 재개발 아파트였거든요. 그렇죠, 예. 주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당장 거주는 안 하고요. 일단 전세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내년 12월 정도 입주 예정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전세를 놨다가 나중에 뭐 거주를 하시든 차익을 보고 매도를 하시든 그런 결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일단 그럼 지도를 통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여기에 녹번 1-2에 이제 그 레미안이 들어오는 거고, 그 밑으로는 이제 뭐 힐스테이트도 들어올 거고요. 그 이제 위로 보시면 이제 북한산 푸르지오는 벌써 입주했죠. 네. 그러니까 북한산 푸르지오 여기 이제 그 레미안 그리고 힐스테이트까지 해서 여기도 어느새 이제 한 3,500세대가 되는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그런 곳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동안 노후됐던 주택들을 다 재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주거 형태가 갖춰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응암 1, 2구역까지 하면은 이 주변으로 해서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땐 주거 선호도가 올라가는 그런 동네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아, 혹시 지금 분양권 상태인데 분양권 가격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보셨나요? 지금 제가 그 네. 가지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그 예측을 잘 못하겠어요. 저는 일단 받은 건 조합원 가격으로 받았거든요. 그렇죠. 조합원 가격 받치가 훨씬 유리하실 건데 그럼 이제 네. 주변 아파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북한산 푸르지오 같은 경우가 지금 입주를 했는데 뭐 30평대가 한 6억 초중반이거든요. 예, 예.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레미안 같은 경우는 34평 갖고 계시니까 당연히 6억 초중반은 조금 넘어야겠죠. 예. 그 이제 녹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30평대는 어느새 6억 중반에 이 분양권이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억 중반은 받을 수 있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그 서울이 너무 비싸서 외곽으로 가시려는 분들 때문에 은평 뉴타운이라든지 뭐 이쪽에 일산에 있는 삼성지구까지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저평가됐던 곳이 지금 뭐 평당 한 1,700까지 가고 있고요. 뭐 삼성은 뭐 1,800까지도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녹번동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아파트는 지하철에서도 초역세권이잖아요. 네. 예, 초역세권인데다가 이 3호선을 이용하면서 아무래도 이 시내 그 도심 접근성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불광역 이용하시면은 이제 6호선 따라서 또 업무 다운죠. 상암까지도 굉장히 접근이 용이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통도 좋은 데다가 뒤에 또 북한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자연환경도 좋고 거기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녹번역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앞으로 응암동 쪽에 들어오는 아파트들까지 해서 이 주변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은평구 내에서 가격을 좀 주도하는 그런 동네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아, 예. 예, 물론 이제 그 녹번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소형 평수가 섞여 있고 우리 그 시청자님 갖고 있는 레미안 같은 경우는 좀 중대형으로 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힐스테이트, 레미안, 푸르지오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브랜드 중에서도 알아주는 브랜드 아파트들이 차례차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주변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건밖에 없지 않나 보여요. 그래서 아, 예. 뭐 그냥 보유하셨다가요. 우리 시청자님 생각대로 전세 한 번 더 돌리시고 또 거주를 하시게 되면 들어가셔서 거주하셔도 되고요. 한 2년, 3년 계속 전세 돌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가격 하락 여건 없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걱정 덜어내시죠. 시청자님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의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료 세미나 일정 한 번 더 체크해 드릴게요. 이쪽도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보시죠.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시장 빠르게 읽고 대처하는 법 챙겨드릴게요.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2077-6356번으로 문의해주세요. 지금까지 SNK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동산 정보, 부동산계의 슈퍼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미스터 역세권이를 불리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만나뵈러 갈게요. 양팔석 대표 정영근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을 전화 받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이쪽으로 전화 주셔야 됩니다. 02-2077-6355번을 열어두도록 할게요. 알짜배기 물건들 점검 드릴 텐데 궁금하신 사항들 바로바로 연락 한번 주세요. 투자 포인트 먼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팔석 대표님 오늘 어느 지역입니까? 다음 달이면은 올림픽선이 개통되는데요. 어딜까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평창 올림픽, 바로 동계올림픽 2월이면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인천 공항서부터 바로 강릉까지 이제 KTX가 다니게 되죠. 그 중심에 청량리역이 있습니다. 이 청량리역 주변은요, 이제 모여 사람들이 집중하는, 인구 집중하는 대표적인 서울시의 지역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 지역이 개발이면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면 정비사업, 또 KTX 2개 노선, GTX 2개 노선, 경전철과 더불어 분당선 연장 노선까지 이곳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청량리는 잊어버리시고요. 앞으로의 청량리 기대치는 이곳 바로 근린상가를 추천드립니다. 잠시 후에 전농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정영근 이사께서 오늘 두 건 준비하셨습니다. 이사님, 어디 곳입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는 직주 접근. 바로 직장과 바로 집이 가까워야 된다는 우리 젊은 수요들이 좋아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물건의 가장 원초적인 목적 자체가 수익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매물의 본질, 일단 업무 지역을 끼고 있어야 되고 역에서 가까워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볼 텐데, 첫 번째 지역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미래 도심으로 제4차 산업의 거점이 되는 지역입니다. 강남의 강남, 바로 양재 지역인데요. 양재역 같은 경우 3호선과 신분당선 더블 역세권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요것 자체가 지금 개발, R&CD 특구뿐만 아니라 플러스에서 뭐가 있죠? 바로 신분당선 연장과 GTX 연장.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개포 재건축이 있습니다. 이주수요까지 흡수가 되는 지역이니까 중장기로 갈수록 매가 차이 크게 볼 수 있는, 그 와중에서도 제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물건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도 이미 맞춰져 있고요.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양재 지역 첫 번째 매물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지역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직주 접근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여기는 송파구에서 가장 인기가 앞으로 많아질 지역, 상업지와 동시에 그 올림픽공원, 롯데타워가 접목이 되는 바로 9호선 신방역 개통 예정이죠. 바로 내년 말 정도에 개통이 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완공이 되는 선분양 아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상업지는 주거 비율이 허가 기준 자체가 앞으로는 더 심화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상업지, 중주거지, 그리고 중공업지의 허가 기준이 더욱더 강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건물들, 새로운 수익형 매물이 나오기가 더욱더 힘들다. 가격대가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 내에 큰 수익 볼 수 있는 방이동 아파트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첫 번째는 저희 양재동 먼저 가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예요. 올해 7월 준공 완료됐습니다. 5층 건물이고요. 그 중 5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2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단계 차근차근 한번 이 물건의 특징들을 알아볼게요. 입주적인 여건이 제일 중요하겠죠? 포인트 먼저 챙기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강남권 생활 인프라와 풍부한 녹지. 양재동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살기도 너무 좋고 그 이유는 녹지라고 또 큰 포인트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일단은 양재역과 양재시민의 숲역 이 두 가지 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있는 중심 코어 지역부터 해서 산업 기지가 R&CD 특구 지역으로 되는데 우면과 양재동 일대에 천여 개의 기업이 여기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가 15,000여 개가 들어오고요. 거기 있는 제반 인구들까지 합하면 약 4만 명, 5만 명 정도가 이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도 입주 중이고 들어오고 있고 대기업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오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이 앞으로 4차 산업, 우리나라 계속적으로 4차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심 거점 지역, 강남으로서의 유통과 그리고 산업
개발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곳 지역은요, 그냥 마구잡이식 개발이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코어 지역부터 해서 4개 거점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본 물건지에서 도보로 따졌을 때 약 8분 정도의 거리를 산업기지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지역이 가장 중요한 또 노선이라고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곳 양지역에서 도보로 약 6분, 7분 정도의 거리, 가까운 거리, 거기다가 대로변과 인접성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이동성이 굉장히 편리하다. 그 말은 뭐냐면 중간에 있는 상권까지, 이면도로 상권까지 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좀 작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양재동에 있는 이 RNCD 특구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직주 접근의 바로 현실성, 바로 이곳 지역, 앞으로 기대의 심리가 많아지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챙겨봅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따져봐야 될 텐데요.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보겠습니다. RNCD 특구 개발로 저평가 탈피 중이다. 정말요? 아직도 탈피할 곳이 남아있는 거 맞아요? 정리해 주세요. 네, 아직은 뭐 저평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주가 모두 완료된 게 아니고 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면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발이 되는 지역이 1000여 개의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땅의 면적이 얼마나 될까 보시면 100만 평입니다. 그 100만 평이라는 건 여의도보다도 큰 면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업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아주 계획적으로 중심 대기업들과 그리고 중소기업이 혼재돼서 개발이 아주 차근차근 진행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올해 뜸들인 결과로 지금 옆에 있는 도로 상황이라던가 유통 라인이 아주 확고하게 잘 자리 잡은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지금 이곳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000여 개의 기업 그리고 15,000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반 인구까지 하면 5만 명 정도에 들어올 수 있는 최고의 기업 중심 도심으로 탈바꿈이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양재 신예순역과 또 양재역과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 그리고 3호선, 3호선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 3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 지역에 있는 종사자들과 뿐만 아니라 이곳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그 모든 이용객들에게 중심 상업 및 업무 지역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개포동입니다. 양재동 바로 옆이 뭐가 있죠? 개포동이죠. 여기는 지금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세계단지는 뭐 절차에 다 분양이 됐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되는 지역입니다. 2만 3천여 세대, 굉장히 많은 인구가 여기 거주를 하고 있고 강남에 다시 떠오르는 중심, 전에는 도곡동이었죠. 그전에는 압구정동이었습니다. 새로운 부의 기준이 이곳 개포동에 모이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포동의 이주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집값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교통이죠. 업무 지역 중요합니다. 근데 교통도 중요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신분당선이 연장이 됩니다. 용산까지 연결이 될 거고요. 지금 이게 약 2025년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2030년까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곳 양재와 그리고 용산, 강남이 하나로 이어지는 중심 도심권역으로 탈바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정립했던 강남 따로 강북 따로가 아니라 이제 용산과 연결이 되면서 중심지에서 중심지로 탈바꿈이 된다는 거고요. 그 외에도 GTX가 있죠. GTX도 개발이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신호선이 또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양재에서 삼성까지 한 정거장이면 가게 되기 때문에 교통 굉장히 중요하겠죠. 삼성역과 바로 한 정거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 양재에 있는 업무지구의 중요성과 그리고 인구 밀집성이 더욱더 심화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저평가됐을 때 여러분들 사두시면 나중에 크게 차이 거둘 수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재동 물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보겠습니다. 이미 임대 완료된 복층형 원룸이다. 일단 직접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건물 어떻게 지어졌는지 궁금하고요. 가격도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억 1천입니다. 일단은 강남에 있는 원룸, 6평짜리 원룸들도 2억 2천, 3천 정도 합니다, 요즘에. 근데 이것은 완공이 됐고 건축주가 직접 가지고 있다가 내놓은 물건이기 때문에 좀 작은 금액대입니다. 전세가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1억 9천에 전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 2천만 원이면 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이곳 양재 RNCD 특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지역에 2천만 원으로 투자를 해놨다. 나중에 여러분들 단기 임대를 놨다가 5년 정도 뒤에 여러분들 매도를 하시면 많은 차입금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원룸이긴 하지만 복층형 구조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면적 아래층 6평, 위층 6평 그 정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2평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
물건의 가치가 더욱더 신장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나 이면도로와 가깝고 대로변과 가깝고 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억 1천이지만 최소한 2억 중반 후반까지는 단기간 내에 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보이겠다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양재동 다세대주택 점검 드리고 있는데 진공 완료됐습니다. 매수하실 때 어떤 점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양재동 일대 보시게 되면 뭐 3룸도 많고 2룸도 많고 원룸도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역과 얼마나 가깝느냐 그리고 대로변가에 가깝느냐 RNCD 특구와 어느 정도의 접근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요소들을 따져서 그나마 저평가된 곳에 잘 묻어두신다면 크게 차익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서초구 양재동 다녀왔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저희 지금 2077-6355번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면 궁금한 사항들 점검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물건, 전농동으로 가겠습니다. 동대문구 전농동 근린상가 점검 드릴게요.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2017년 10월 준공 완료됐습니다. 5층 건물이고요. 1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1억 8천만 원입니다. 임대 확정 금액,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70만 원,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이 7천만 원 내다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 1억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입지적인 여건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청량리 역세권 내에 대형 상권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대표님 정말 그런가요? 안 가본 지 저는 오래됐어요. 네, 상가의 가치라는 것은요, 현재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미래에 대한 가치입니다. 물론 모든 부동산이 그렇습니다만 여기는 청량리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코너 위치입니다. 10m, 6m 도로변 코너에 위치해 있는 1층 상가. 아시다시피 1층 상가의 가치는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보통 주변에 상가 분양하면은 평당 3천만 원대인데 여기는 2천만 원이 되지 않을 만큼 저렴한 가격이라는 거죠. 이미 임차가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으로 계산해 봐도요. 실제 수익률이 이미 6% 내지 70%, 7%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안정된 임대 수익이 확보되어 있어서 의류점이 입점해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여기는 특히 전농 답심리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청량리역으로 걸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개발 가치에 의해서 유동인구가 계속적으로 모여드는 가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 미래의 탁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 봤고요. 미래 가치 확인해 봐야죠. 화면 통해서 포인트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발달하게 될 교통망. 그죠? 본격적으로 청량리 인근 지역이 이렇게 개발되고 있던데요. 어떤 점을 포인트라고 봐야 돼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이 상가의 가치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일단 유동인구가 증가가 돼야 되고 유동인구가 증가가 되려면은 바로 교통의 여건들이 더 개선되는 것이 바로 직접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GTX, B노선, C노선이 바로 이곳 청량리가 중심축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 KTX, 이미 다음 달이면 올림픽선이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돼도 이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릉까지 불과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위치해 있죠. 대전에 KTX가 위치됨으로 해서 개통됨으로 해서 빨대 효과에 의해서 대전 상권이 되려 상당 부분 위축이 됐죠. 자, 그렇다면 이 강릉과 서울의 위치가 1시간 반으로 단축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릉 상권이 위축되고 서울 상권이 더욱 확산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곳 청량리역이 있다는 것이고요. 뿐만이 아니죠. 경전철이 면목 경전철이 예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분당선의 연장 노선이 현재는 분당선이 강남을 거쳐서 왕십리까지 와 있는데 내년 8월이면 연장 노선에 대한 확정 노선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청량리는 강남이면 강남, 지방이면 지방, 인천이면 인천 정말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들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요. 거기다가 균형발전 촉진지구와 더불어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 개발이 되고 있죠. 청량리 일대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데 여기 홍릉,
유명하죠. 여기에 의료,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종사자만 4만 5천 명으로 이루어지게끔 그야말로 메머드급 기업 집단들이 이곳에 둥지를 트게 될 때 그 가치가 더욱 활발히 진행이 되고 2030 서울 플랜의 7광역 중심지다 보니까 균형 발전 촉진지구에 대한 가치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죠. 동부 청과시장의 60층 높이의 4개 동이 그대로 이제 지기 위해서 이미 펜스가 쳐졌습니다. 현장 한번 와보시면요. 청량리 5구역 바로 옛날에 588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곳 청량리 588 지역은 대왕 코너 자리가 이미 벌써 철거를 했습니다. 그만큼 주변의 모습들이 확확 바뀌는 것을 순식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물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을까 궁금한데요.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가시성 우수한 도로변의 1층 상가다. 어찌 보면 세 가지 포인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2017년 10월 바로 지난달에 준공 완료됐고 이미 임차인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상도 아닙니다. 확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더욱 증대되는데 1층 상가 전면 도로에 10m 도로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안정된 임대 수익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활발히 진행이 되고 계속적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할 때는 임대료 수익은 더욱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점검 주세요. 네, 매매가 1억 8천만 원. 여기 대지 지분이 중요한데 대지 지분이 거의 7평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현재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70만 원 영업을 하고 있고요. 대출하게 되면은 7천만 원에서 아마 8, 9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투자비는 1억 원, 대출이자를 전부 빼고 1년에 600만 원 내지 650만 원의 수익을 이미 확보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연금형 안정된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있다고 하면 은퇴 세대들에게 특히 추천드리고 아니면은요 여기 직접 본인이 이 상가 정도라면은 입주를 하셔가지고 요즘 가장 쉬운 배달 음식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입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영업을 하든 아니면은 본인이 임대를 놓던 안정된 임대 수익 플러스 소득 증대 충분히 가능한 입지의 상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농동에 위치한 근린상가 오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준공 완료됐고요.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한 가지만 더 챙겨주신다면요, 대표님. 상가의 가치는 뭐니 해도요 공실에 대한 우려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임차가 맞춰져서 영업을 활동할 만큼 바로 준공되자마자 임차인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들어왔을 만큼 앞으로의 가치가 더욱 증대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 지역 자체가 바로 주변이 전부 개발 가치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더욱 미래 가치가 높습니다. 동대문구 근린동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이 물건에 대한 정보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정보 남겨놓고 있는데요. 화면 통해서 간단한 정보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입니다. 신방이역, 9호선 신방이역이 개통되면 걸어서 1분 거리 위치에 있을 예정이에요. 2018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16층 건물 가운데 13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3억 2,2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2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이동 아파트 물건 준비해놓고 있고요. 어떤 입지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역세권, 상권, 업무단지, 확충 진행이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압축되어 있는데요. 회장님 하나하나 챙겨주시죠. 네, 주식으로 따지면 우량주 같은 그런 물건이라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입지적인 특성이 다른 여타 물건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은 그런 건물이기 때문인데 일단은 가장 먼저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역이냐면요. 9호선 연장선입니다. 바로 신방이역이 지금 개통 예정인데 내년 하반기, 내년 10월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서 도보 약 30초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통이 되면 대로변 건물 바로 뒷건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인접성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도 8호선 몽천토속역 활용하셔서 바로 2분 정도면 몽천토속역 8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노선을 활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걸어서 바로
내 집 앞마당처럼 활용할 수 있는 올림픽 공원이 길 건너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단으로 약 7분 정도 가면 관공서인 송파구청과 그 바로 옆에 우리나라 최대 쇼핑시설인 롯데타워몰이 그 위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롯데타워몰 플러스 관공서 플러스 자연 친화적인 요소, 석촌호수, 한강까지 모든 것들이 다 묶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방이동 자체가 방이 상권입니다. 방이 상업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 특히나 임차 배우자인 바로 20대, 30대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이곳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발 호재도 한번 열어보자. 어떤 포인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황금라인 9호선 연장 개통 지역, 그죠? 확실한 호재가 있다고요. 이 황금라인 9호선에 들어서게 되는 아파트들은 다 집값이 많이 올랐던 경험이 있어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겠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장 개통인데, 원래는 16년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지금 2년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만큼 더 탄탄해지고, 그리고 다음 노선까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개발을 좀 늦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9호선 3단계 뚫리게 된다면 신방역이라는 게 생기고, 그 한정거장 앞이죠. 올림픽공원역이 되겠죠. 하지만 상권이 결합되는 부분, 올림픽공원과 상권이 결합되는 부분이 바로 신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의 신논현역과 흡사 비슷한 그런 역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없다가 생기는 점과, 그리고 대규모 상업지에 걸쳐져 있는 점과, 그리고 잠실과 한정거장 사이 가까운 쪽에 위치했다는 것이 그 모습이 닮았습니다. 강남 쪽에도 9호선 생겼을 때 신논현역이 비약적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올림픽공원을 가면 올림픽공원역에 내리는 게 아니라 신방역에 내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방역에 있는 상권 플러스 자연 친화 요소를 모두 이루고, 그리고 또 걸어서 롯데타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9호선 신방역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건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잠실주공 5단지, 그리고 장미, 미성, 진주 아파트 모두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장미 아파트 빼고는 모두 지금 조합 설립이 되고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뭐가 있죠? 8,000세대 파크리오. 하단에 뭐가 있죠? 바로 10,000세대에 이르는 헬리오시티가 올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수요자들이 다 어디로 쇼핑을 갈까요? 어디로 놀러를 갈까요? 바로 이곳 방위상권과 올림픽 공원, 그리고 제2롯데타워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니즈를 충족해서 평당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곳은 대규모 상업지입니다. 희소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업지는 뭐하라고 놓여진 땅이죠? 바로 상업시설들, 상업 인프라를 채우라고 만들어진 것이지, 이런 수익형 매물 지으라고 한도 끝도 없이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일부 세대만 지어지면은 더 이상 허가 나기 기준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길게 갈수록 더욱더 희소 가치가 높아지면서 매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점에 다다른다. 이런 우량한 매물은요, 중공업에 놓으시고 장기적으로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이주를 할 거고, 거기에 최첨단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롯데타워도 입주 아직 안 했죠? 업무동 입주 완료되면 2만 명 정도의 근무자가 생기고,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본 매물, 바로 이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률의 면에서도 낮고 수익률은 높아지는 그런 우량한 건물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나와 있습니다. 건물 보셔야 되고 가격도 보셔야죠. 포인트 네. 보겠습니다. 가격 경쟁력 높은 상업지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아직 준공 완료 안 됐어요. 어떻게 지어질지 궁금하고요. 가격 매력도 챙겨주세요. 네, 여기는 강남의 제2강남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아파트들 보시면 가격대가 낮지가 않습니다. 다 높은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죠.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시민들이 많이 사는 구가 바로 송파구입니다. 그만큼 학군도 괜찮을 것이고 아파트 가격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친화적 요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획도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깔끔하게 모두들 개발이 됐다는 점, 그걸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비해서 본 물건지는 굉장히 가격대가 낮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16층 건물로 지어지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비교할 수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풀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안에 가스레인지나 모든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투룸형 구조, 방 2개, 거실, 욕실 하나 이렇게 돼 있는, 여러분들 주공아파트 가면은 거의 13평, 12평 이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주변에 일대 지금 공사 현장들 몇 군데가 있는데 모두 다 원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그런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겠죠. 아까도 가격이
뭐 경쟁력이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물건의 가치는 4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3억 2,200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생기고요. 그리고 주변 일대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충분히 그 정도 가치는 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예상을 해보면 지금 주변에 있는 빌라들의 전세 가격이 2억 6, 7천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도 투자금이 굉장히 작아지죠. 작게 맞추면 4천대도 가능하고 뭐 5천, 6천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송파구 방이동까지 적어드렸네요. 방송 이후에도 전화 주세요.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정보요. 2077-635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발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현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